만약 1960년대에 나왔던 어떤 건축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 도시의 열쇠를 쥐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와, 딱 보면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하게 생겼죠? 도쿄에 있었던 나카겐 캡슐타워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 독특한 건물, 그냥 시대를 잘못 만난 과거의 유물일까요? 아니면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에서야 실현하려는 미래의 비전이었을까요? 자, 그럼 먼저 이 건물의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사람의 실제로 살았던 그 공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낙하긴 캡슐타워의 구조는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보시면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 2개가 있죠? 거기에다가 마치 레고 블럭처럼 140개의 캡슐을 딱딱 끼워 맞춘 형태입니다. 네, 바로 이 모듈성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캡슐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때요? 꼭 우주선 조종석 같지 않나요? 이 좁은 공간 안에 침대, 책상, 수납장, 심지어 전화기까지 정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저 동그란 창문, 저게 바로 낙하긴 캡슐타워의 상징이었죠. 근데 이 캡슐 하나의 면적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고작 1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3평 정도였던 거예요. 와, 정말 작죠? 당시로서는 진짜 파격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개인의 공간은 최소화하고 대신 도시의 밀도를 확 높이려는 그런 시도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작은 캡슐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서요. 대체 누가 이런 놀라운 건물을 만들었을까? 그 건축가와 그의 철학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분, 건축가 크로카와 귀쇼입니다. 아이치현 출신인데요. 당시 일본 건축계에 정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아주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어요. 그의 철학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메타볼리즘입니다. 우리가 신진대사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도시와 건축도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낡은 부분은 교체하면서 말이죠. 이 메타볼리즘 개념이 낙하겐 타워에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코어는 뼈대처럼 튼튼하게 유지하고 낡은 캡슐은 25년마다 새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한 거죠. 정말 우리 몸의 세포가 계속 바뀌는 것처럼 건물도 스스로를 새롭게 한다는 정말 대단한 발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좀 안타까운 점은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캡슐이 교체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건물은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볼리즘이라는 아이디어는요, 그냥 건물 하나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었어요. 당시 일본 사회 전체의 고민이 담겨 있는 훨씬 더 큰 그림이었습니다. 자, 시점을 1960년대 일본으로 돌려보죠. 그때 일본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려들었겠죠. 당연히 주택난, 교통체증 같은 도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뭔가 새로운 해결책이 절실한 시점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쿠로카와 같은 메타볼리스트들이 나선 겁니다. 이들은 도시 전체를 위한 아주 거대한 청사진을 그렸어요. 예를 들면 바다 위나 공중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도시가 유기적으로 뻗어나가게 하자는, 지금 들어도 정말 상상 속에나 있을 법한 그런 대담한 계획들을 제안했던 거죠. 네, 낙하긴 타워 자체는 결국 적응에 실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 건물의 핵심 철학, 그러니까 메타볼리즘의 DNA가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아주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왼쪽이 낙하긴 타워의 캡슐이고 오른쪽이 요즘 볼 수 있는 조립식 주택이에요.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 모듈러 건축 방식. 반세기 전 쿠로카와의 비전이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된 겁니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메타볼리스트들이 꿈꿨던 건 물리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도시였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오늘날에는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으로 진화한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시민들의 필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도시 스스로가 최적화되는 그런 도시요. 겉모습은 다르지만 도시가 살아있는 유기체다라는 핵심 철학은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사물 인터넷이나 AI가 들어간 스마트홈, 또 요즘 정말 중요해진 지속 가능한 건축,
그리고 공장이나 창고 같은 낡은 건물을 카페나 갤러리로 바꾸는 적응적 재사용 같은 것들. 이 모든 게 결국은 적응하고 변화하고 진화한다는 메타볼리즘의 DNA를 품고 있는 셈이죠. 요즘 도시계획의 방향을 보면 딱 그렇죠.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걷기 좋은 길을 만들고 자연과 공존하려고 애쓰고 또 시민들의 필요에 맞춰서 도시 환경을 계속 개선하려는 노력. 이런 모습이야말로 메타볼리즘의 인간 중심적인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그들의 정신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거예요. 크로카와 키쇼는 실제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과정이다. 태어나고 자라나고 또 변모한다. 그에게 도시는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 숨쉬는 생명체였던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건축은 시간의 흐름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아마 그의 평생의 비전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낙하긴 캡슐타워는 그 이상을 현실로 다 옮기지 못하고 결국 2022년에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낡고 실패한 꿈 하나를 허문 걸까요? 아니면 반세기 전 기술로는 미처 완성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제야 지을 준비가 된 미래의 청사진을 우리 손으로 허물어 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도시의 모습에 달려 있을 겁니다.